오늘은 후드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새 문서를 만든 후에 후드티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가이드를 가지고 올게요. 네, 그 다음에 가이드를 잠궈주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에서 락 가이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번에 레이어 2에다가 도식화를 그릴 건데요. 후드가 이렇게 위로 세워져 있는 형태로 그릴 거거든요. 후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런 형태로 그릴 거라서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온 이미지는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는 상태라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스케치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따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스케치를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펜툴로 스케치를 가볍게 했거든요. 요 라인 기준으로 해서 도식화를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이 스케치 했던 것들을 조금 선택하신 다음에 얘들을 조금 투명도를 낮출게요. 연하게 보이게 투명도를 좀 낮춰주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스케치가 있는 이 레이어는 잠그도록 하고요.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게요. 먼저 후드를 먼저 그릴게요. 이 후드도 반만 그린 다음에 반전 툴로 해서 대칭 복사하는 방향으로 할 거거든요. 반만 먼저 그릴 거니까 그려주고요. 드래그해서 이쪽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다 선택하신 후에 컨트롤 바에 정렬해 가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요 라인에 다 맞춰주거든요. 그 다음에 가이드에서 살짝 벗어나서 제가 이걸 살짝 옮겨줄게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요. 라인을 좀 손을 보면서 반대편에 복사를 했을 때 자연스러운 선이 될 수 있게 좀 상상을 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한번 연습 삼아서 그려볼게요. 단축키 5를 누르시면 요 반전 툴이 되거든요. 리플렉트 툴인데 이를 선택하시고 했을 때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보고 네, 뭐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게요. 왼쪽 넥라인 쪽을 얘는 약간 라그랑 형태의 후드티인 것 같아요. 얘는 일단 살짝 잡아주고 그다음 중간에 일단 전체 형태를 먼저 보고 다시 조금 수정을 할게요. 도식화를 그릴 때 형태를 잡는 게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쉽지만 저로서는 눈앞에 없는 형태를 상상해서 그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절반은 이제 지워주고요. 이쪽을 다시 그렸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지워도 되거든요. 어차피 다시 그려야 되니까. 여기는 컨트롤 알트 J를 눌러서 점을 합쳐준 다음에 붙여줄게요. 점을 하나로 만들게요. 요 부분에 돌아서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까요? 뒤쪽 네크라인도 이제 예상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나중에 그릴 때 좀 수월하거든요. 일단 여기 지퍼가 있을 거고요. 지퍼는 가운데 위치할 거고요. 라인으로 먼저 그려줄 거예요. 여기까지 지퍼가 올 거고 끝에까지 오겠죠.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있다가 어차피 수정해야 돼서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여기랑 여기를 절반을 나눌게요. 단축키 5를 누르시고 클릭하고 Alt키와 Shift키를 누르고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잠깐 꺼볼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털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J, 네, 한 점으로 붙여주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시보리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선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보고 얘는 잠깐 위로 올려주고요. 여기도 컨트롤 J 해서 붙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펜툴에서 여기 앵커 포인트로 바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펜툴 선택한 상태에서 Alt키 누르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핸들이 나오죠. 이러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렇게 약간 곡선 형태의 이런 느낌을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요 폭과 요 폭을 균일하게 이렇게 맞춰서 내려주시면 돼요. 요 공간이 이제 시보리가 들어갈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맞추고 여기를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 지우고, 네, 절반을 지웠어요. 이 라인을 다 지운 거거든요. 다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예쁘지 않게 돼갖고. 요 부분은 무시하셔도 돼요. 이따가 요런 건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라인이 어떻게 해도 별로 예쁘지가 않는 상태인데, 일단 선택해서 요 두 개를 수정했으니까 여기 선택한 다음에 포인트 찍어 주시고 Alt Shift 키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도안상으로는 이렇게 주머니가 좀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예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넓게 주머니를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쯤 해서 포켓 나오고 이렇게 살짝만 여기를 좀 내릴게요. 또 반대편에 다시 복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주고 한번 볼게요. 어떤지. 네, 이 정도면 이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스티치 라인이 있죠. 그래서 요 선을 따라서 하나 더 그려줄 건데, 는 직접 선택 툴로 여기 두 개 선택한 다음 컨트롤 J 해주시면, 네, 붙었죠. 조금만 내려볼까요? 얘도 같이 조금 모양을 조금만 다듬을게요. 여기는 연결했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도 컨트롤 J를 해서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되죠.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냥 컨트롤 J 하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Alt J 하시고 이 창이 나오면 OK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J,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점이 만들어져요. 자, 이제 선택하시고 패스해서 옵셋 패스, 네, 요 라인 여기 필요한 거니까 1.5, 네, 요 정도 하고 일단 OK 할게요. 자, 필요한 건 이 라인이거든요. 얘들은 필요 없어서 이 부분은 가서 지워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여기는 수동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그 다음 이쪽도 선택하고. 자, 그림을 다시 보면 라인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안쪽으로 스티치가 한번 가죠. 를 템플릿을 해제할게요. 잘 안 보여서. 요 스트링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야 돼서 여기가 이쪽으로 라인이 가고 요 안쪽으로 스티치가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하고요. 이번에도 또 옵셋 패스해서 이번에는 여기 라인으로 있어야 되니까 네, 요쯤 할게요. 오케이 하고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울게요. 이쪽 지워주고, 네, 바깥선 다 지워주고요. 얘도 다시 이렇게 손으로 그냥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티치를 줄게요.
라인을 좀 더 가늘게 해주시고 대시 값을 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데도 같은 스티치 라인을 주고 싶어서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래픽 스타일이 있거든요. 여기 그래픽 스타일에 가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갖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라인을 이렇게 그린 다음 얘를 선택해 주시면 요거와 같은 속성이 이렇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두 번 손이 안 가서 편하거든요. 요 그래픽 스타일을 좀 자주 활용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스트링이 들어갈 거예요. 요 대시 라인이 먹혀 있기 때문에 이거 해제하고요. 구멍 위치를 잡아주고 얘 자꾸 움직이니까 얘 잠글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링 선이 내려와야겠죠. 네. 얘는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길이도 적당하게 해주고 그 다음 선택하시고 스트링은 요 굵기를 조금 굵게 여기 캡과 코너를 조금 두껍게 이렇게 해주시면 네 지금 많이 두껍죠. 0.8로 할까요? 이렇게 네,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해주고 스트링을 그리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주고 시간이 나면 스트링을 좀 더 예쁘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은 급하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네, 이런 정도로 네,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얘와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 해서 그룹을 지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가이드 쪽에 내주고 복사해서 붙여주시고요. 네, 이런 느낌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퍼 자리거든요. 지퍼인데 지금은 지퍼가 안에 들어가 있는 지퍼인데 이렇게 네, 요쯤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다가 정확히 반대쪽에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라인을 굵기를 조금 줄여줄게요. 얘를 좀 안 보이게 할게요. 여기 두 군데 끝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J를 해서 여기에 색을 채워줄게요. 여기 안쪽에 색을 이렇게 채워줄게요. 왜 그러냐면 요 선이 요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어레인지에서 제일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가 가려지죠. 아까 여기 얘도 가장 위로 올려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단축키를 눌렀는데 어레인지에서 여기 제일 위로 올리는 걸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딱 끊어지는데 이럴 때는 요 모자만 다 선택하시고요. 모자 부분만 여기도 제일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모자도 색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여기가 가려지죠. 그리고 여기
포켓, 앞쪽 포켓 쪽에 보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스티치가 두 줄이 가고요. 여기가 한 줄이에요. 이렇게 선택하고 옵셋 패스에서 네, 이쯤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지워주고 여기도 다 지워주시고 필요한 선은 요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요 가위 툴 있거든요. 단축키는 C예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얘와 얘가 분리가 돼요. 이 선은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음에 여기가 두 줄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라인을 조금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만들어졌으면 이번에 선택하고 이번에도 다시 옵셋 패스, 이번에는 좀 작아야겠죠. 0.4 네, 오케이 해주고 필요 없는 이 라인은 지워줄게요. 그럼 여기 이 선하고 이 선을 선택한 다음에 아까 등록했던 그래픽 스타일 있거든요. 여기 요거 눌러주면 이렇게 스티치가 만들어져요. 여기 선택하고 또 단축키 O 누르시고 중간을 선택한 다음에 또 대칭 복사해 주시고요. 빠뜨린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또 이렇게 스포이드 툴로 요 굵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굵기로 해주시고 얘는 업성으로 이렇게 하고 밑에 스케치가 자꾸 걸려서 요 스케치 부분은 이제 지워줄게요. 친구도 양쪽에 패스해서 옵셋 패스 0.4 오케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여기에도 있으면 되고 얘하고 얘 선택한 다음에 그래픽 스타일에서 또 라인 잡아주고 선택해서 그룹 줘주시고요. 리플렉트 툴에서 기준점 해주시고 다시 Alt키, Shift키 눌러서 복사 센터 쪽에 이렇게 요 선과 요 선도 조금 가는 선으로 할게요. 요 부분은 뒷넥 부분인데 여기 조금만 올려줄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J 해서 붙여주시고요. 이 오브젝트가 선택돼서 요 한 점만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 그 다음 해제 다시 컨트롤 F 누르면 같은 자리에 라인이 복사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이 있다고 치면 제가 얘를 컨트롤 C 했어요. 컨트롤 V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선이 복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 그 점 하나만 복사를 해도 양쪽에 라인이 다 따라오니까 이 라인이 필요하면 이 점 하나만 복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복사를 해서 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스티치를 줄게요. 선택하시고 화살표기로 살짝만 내릴게요. 다시 이 모자 이 헤드 부분을 다 선택하시고 여기도 같이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이렇게 하시면 제일 위로 올라오죠. 자, 이제 시보리가 남았네요. 시보리를 하려면 우리가 마스킹 기능을 이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보리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 없고 이 안쪽 라인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부분 라인들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해주시고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잠깐 잠그고요. 안 보이게 할게요. 자,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F를 하세요. 컨트롤 F는 지금 복사한 그 자리 위에다가 제자리 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제자리 복사를 하는데 컨트롤 F가 있고 컨트롤 B가 있어요. 컨트롤 F는 제자리 복사를 하는데 가장 위쪽에다가 복사를 하는 거고, 컨트롤 B를 하면 복사를 하는데 지금 그 자리 아래쪽에다가, 그러니까 아래쪽 밑으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아래가 아니라 현재 오브젝트의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복사를 했어요. 여기에 쉐이프 빌더라는 게 있어요. 쉐이프 빌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색깔이 안 보이니까 여기 아무나 색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지금은. 그럼 여기가 뭔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딘가가 구멍이 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래 라인은 손을 안 대고 싶으니까 이 라인은 그대로 두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잠가주세요. 어차피 이 라인들은 다 필요 없고 이 영역만 필요한 거라서 여기도 이렇게 하고 선택해서 이렇게 메꿔주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다시 쉐이프 빌더를 선택하고 컬러를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영역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채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영역뿐이에요. 그러면 얘만 컨트롤 C 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다 버리세요. 필요 없으니까. 다시 컨트롤 F 누르면, 자, 그리고 아까 레이어를 다시 켤게요. 그러면 그 자리에 복사가 되죠. 그럼 요렇게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테두리는 필요 없고, 자, 요 영역 안에 우리가 만들 거니까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마스크 기능을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안 쓰고 그냥 마스크 기능만 이용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우리가 티셔츠 할 때 시보리 한 거랑 똑같거든요. 라인을 그려주시고 테두리 검정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스트라이프에 가서 0.15 정도 주고, 그 다음 간격은 한 0.5 정도 줄게요. 얘를 선의 라인을 이렇게 길게 빼주실게요. 근데 여기가 좀 예쁘지 않으니까 요 라인을 좀 조절을 해서, 지금 여기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좀 맞춰주면 좀 예쁘게 보이니까 이렇게 라인을 해서 이렇게 핸들을 움직이면 적절한 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영역이거든요. 이 영역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 영역을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로 해서 가장 위로 올려주고, 이 오브젝트와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7, 여기에 마스킹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선택하시고 이 반전 툴로 대칭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 안쪽에 하단 쪽 시보리를 할게요. 하단 쪽 시보리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과 이 라인만 있으면 돼요. 컨트롤 C, 그냥 요 레이어에다가 할게요. 컨트롤 F.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다 선택하신 다음에 쉐이프 빌더를 선택하고 이렇게 가면 이번에는 열린 구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클릭하면 지금 여기가 색이 없는 걸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제가 여기다 색을 넣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요것만 필요해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버릴게요. 다시 컨트롤 F 하시면 요 제자리 복사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그리고 스포이드 툴로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여기에 했던 속성이 그대로 들어와요.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쯤에
포인트를 추가하시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플러스가 되죠. 이때 클릭하면 포인트가 추가돼요.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적절하게 내려주고 펜 툴에서 앵커 포인트 툴로 이렇게 클릭하면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드러운 곡선이 되거든요. 조금 라인을 길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얘도 이 라인이 이 노란색 배경보다 밑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컨트롤 쉬프트, 역시 대괄호, 여는 대괄호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어디냐면 오렌지에서 이거요. 가장 밑으로 내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하고 가장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 두 개를 선택하고 다시 마스크, 컨트롤 7 하면 이렇게 마스킹이 만들어지죠. 다 선택하고 레이어를 다시 켜고요. 시보리 부분을 다시 이 레이어로 다시 내려준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했죠. 여기서 가장 밑으로 샌드 투백 이걸 해주세요. 여기 뒤에도 라인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이 레이어는 이렇게 옆으로 놓고 여기 부분에 좀 더 자연스러운 주름을 좀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선택한 다음에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관리가 편하거든요. 여기 라인에 가면은 프로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조금, 그리고 가는 선으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주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면 좀 더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줘도 돼요. 프로필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선을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퍼가 지금 빠졌는데 지퍼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이렇게 달아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되고 포켓의 상단 스티치를 추가할게요. 포켓 부분을 다 선택 후에 맨 뒤로 보내줍니다. 하단 15리의 라인 방향을 살짝 수정할게요. 라인을 살짝씩 움직여서 수정하면 되거든요. 이제 뒷모습을 그려볼게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살짝 옆으로 옮겨볼까요? 이제 단축키 5를 누르시고요. 반대편에 복사를 하나 해줄게요. 얘는 이제 뒷면을 그릴 건데, 자, 뒷면에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없애볼게요.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없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컬러를 넣는 방법은 그때 티셔츠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먼저 컬러를 만들기 위한 영역이 될 만한 라인을 선택해 줄게요. 우리는 소매하고 후드랑 여기를 다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라이브 페인팅 요걸 가거나 단축키는 K거든요. 마우스 포인터에 여기 딸려 있는 게 있죠. 여기 때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 스와치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오브젝트 근처에 가져가면 빨갛게 라인이 보이시죠? 지금 라이브 페인팅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때 부어주세요. 우리가 페인팅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어주시고, 다른 색을 넣어볼게요. 이번엔 이렇게 넣고, 네, 조금 다른 색을 넣을까요? 안쪽과 이쪽도 그냥 색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조금 현란한 색을 넣었는데, 선택하시면 바운딩 박스가 라이브 페인팅 객체로 바뀌었다는 게 보이시죠?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뭐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이 다 안 보이는데, 이거는 제일 뒤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컨트롤 쉬프트 열리는 대가로 해주시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흰색으로 가렸던 부분들인데, 요 오브젝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뒷면도 할게요. 후드, 몸판, 소매랑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 K, 그 다음 여기도 컬러를 채워줄게요. 역시 라이브 객체가 됐고요.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해서 제일 뒤로 보내줄게요. 자, 이제 컬러를 만일에 이제 바꾸고 싶잖아요. 제가 아무 컬러를 막 넣은 거니까 일반 객체로 다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변경을 해주면 이제 컬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아까는 메뉴에서 했잖아요. 여기 속성에 보면 여기 익스펜드라고 있죠. 이걸 누르셔도 돼요. 이제 컬러를 좀 바꿔 볼게요. 잠깐 컬러를 바꾸기 전에 이런 부분들 수정을 좀 하고 갈게요. 여기 라인도 삐져나온 부분 여기도 있겠죠. 요쪽도 지금 요 부분을 여기 이 부분은 잘라 줄게요. 우리 그냥 지우개 툴로요 이렇게 지워주면 돼요. 자, 이제 컬러를 바꿔 볼게요. 이 모자 부분은 같은 모자일 테니까 뭐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보면 여기 영역이 나뉘어졌었던 거라서 여기 두 군데를 그룹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요. 패스파인더에 가셔서 유니트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고 그러면 합쳐질 거예요. 지금 얘도 다시 한번, 여기 합쳐지지 않는 건 아마 알게 모르게 여기 뭔가가 미세하게 틈이 있어서 그럴 거거든요. 예, 이렇게 틈이 있으면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틈을 없애주세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유니트를 해주면 이제 하나가 됐을 거예요. 여기 이런 데 있고 여기도 잘라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갈게요. 이 색깔은 같은 색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후드도 이거랑 같은 색이겠죠? 얘는 몸판색하고 같을 텐데 몸판색을 이렇게 바꿔줄까요? 일단 조금 구별이 가는 색으로 바꿔주고, 이걸 한꺼번에 제가 바꾸는 방법도 따로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이 컬러겠죠? 그래서 해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 됐고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마 요런 것들이 아마 돌아다닐 거예요. 여기서 리컬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컬러를 변형할 수 있는 이런 탭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컬러를 좀 더 선택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컬러를 조절을 해 보시고요. 요 방법 말고도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요 위에 탭에 보면 요 메뉴가 있어요. AI 기능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어떤 컬러, 요걸 한번 해볼까요? AI 기능을 써서 컬러를 추천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혹은 여기다가 지금 가을이니까 가을이라고 해볼게요. 가을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제너레이터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원하는 컬러가 더 없어?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컬러로 만들어 줄 수 있죠.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제너레이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당한 컬러가 있다고 하면 그 컬러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조금 더 톤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제가 선택을 안 해서 여기는 다시 컬러를 바꿔줄게요. 이 몸판하고 같은 컬러니까 같은 컬러로 바꾸고 싶은데 이 컬러를 선택한 다음에 한번 등록을 해줄게요.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다시 이 컬러를 선택하시면 같은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